We are always moving toward something. We stumble, we collide, and sometimes we lose our way. Wandering is more than movement. It is the time we collide with the world, break ourselves down, and learn again. And then, at some point, we come to a pause. What we gathered through wandering begins to settle within us. Settlement is not an ending, but a choice to stay, just for a while. Home is not a place we arrive at. It is a process of life shaped by the repetition of wandering and settling. Where are you staying right now? And where is your place of settlement? 반갑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 김선우입니다. 자, 이 동물은 무슨 동물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새의 한 종류인데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물개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납득은 잘 안 되는데요. 자, 이 새는 도도새라는 새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오늘 계실 거예요. 제가 벌써 이 도도새를 그린 지 올해로 11년째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도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새입니다. 무려 300년 전에 멸종한 새죠.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새라는 동물에 집착하는지 여러분께서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새를 무척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목동이라는 곳에서 보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교육열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기질적으로 잘 맞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학교나 학원이라는 공간이 마치 정상 인간을 찍어내는 공장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음에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포기해버릴까? 왜 우리는 개성을 망각하고서 소위 표준 인간이 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경계가 없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가 저는 굉장히 부러웠던 거죠. 그리고 미술대학에 가서는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무작정 자신을 맞춰가는 획일적인 현대인들을 새 머리를 한 인간들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유로운 새가 부자연스러운 인간 옷에 갇혀있는 모습이 자유의지를 망각한 지금의 현대인들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늘의 강연 주제는 정착과 방랑이죠. 저는 이 정착과 방랑이 우리 인간의 삶의 구조 그 자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랑은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고 정착은 그 질문의 조각을 천천히 깨어내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작가로 11년째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하얀 캔버스 앞에 서면 여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표류의 시간이 무척 귀하게 느껴집니다. 방랑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만든 경계를 조금씩 허물고 결국 그 경계 너머의 세상과 만나게 되고 그렇게 우리 삶의 영토를 조금씩 넓혀가게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저의 방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던 제가 2015년에 저는 어떤 미술관에서 주최한 공모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제가 썼던 공모 지원서고요. 이 공모전은 파격적이게도 작가들한테 여행을 약속했습니다. 그 어떤 여행이든 간에 작가가 직접 계획한 여행을 그대로 실현시켜준다는 조건이었죠. 물론 그냥 공짜 여행을 무작정 보내준다는 게 아니고 심사 기준은 해당 여행이 그 작가의 작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조금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행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이 공모전을 지원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짜 여행이 너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동기가 어떻든 간에 그렇게 공짜 여행을 위한 공모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자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도도새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왼쪽 사진이 도도새인데요. 아프리카 인도양의 모리셔스라는 섬에 살았던 새인데 300년 전에 멸종된 새죠. 지금 사진으로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모리셔스에 갔을 때 찍어온 모양입니다. 골격 구조를 볼 때 아마 저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른쪽은 AI로 제작된 복원도이고요. 아무래도 우리한테 익숙한 새의 모습은 아닌 것 같죠?
제가 대학 시절 내내 새인데도 날지 못하는 새 인간을 주구장창 그려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도도새도 원래 날 수 있었지만 마치 지상낙원 같았던 모리셔스의 그 풍족한 환경에 안주해서 스스로 날기를 포기했고 그렇게 날지 못한 새가 되어서 멸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이거다 라는 생각을 했고 새 머리 인간을 도도새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리서치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도새의 비극이 우리 현대인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도도새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서 한 달간 도도새 흔적을 찾아 헤맨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컨셉의 여행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누가 봐도 정신 나간 여행 계획이었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결국 공모에 최종선이 되었고 실제로 모리셔스로 한 달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섬 동쪽에 위치한 조그마한 외딴 섬인 이곳은 보시다시피 신이 빚은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빼어난 자연경관 덕분에 지금은 정말 유명한 신혼관광지예요. 그런데 막상 공모전에 합격을 하고 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설레거나 신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무섭고 불안했습니다. 일단 아프리카에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섬나라로 떠난다는 것도 무서웠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모전이라는 게 어떤 확실한 결과물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존재하지도 않는 새를 찾는다는 제가 거기서 대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불안은 어쩌면 제가 예술가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오랫동안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명료한 답을 찾는 데에 길들여져 있을지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부터 나만의 답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모리셔스에서 제 인생을 바꾼 가장 중요한 감정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입니다. 예술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저는 언제나 제가 어떤 논리적인 설명과 정확한 답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MBTI가 T거든요. 하지만 모리셔스에서는 그게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도도새는 한 마리도 없을 거고 섬은 지금 유명한 신혼관광지가 된 덕분에 물가도 높을 거고 그래서 대체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심했고 스스로를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모리셔스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빨간머리 앤 속의 문장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죠. 세상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지지 않나요? 생각지 못했던 일이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이 문장을 제가 떠올렸을 때 불확실성 앞에서 무너지기보다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여행은 그렇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달간 머물렀던 에어비앤비의 주인이었던 벤과 세냐는 제가 도착한 첫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계획을 듣더니 멋진데? 나는 도도새가 한 마리쯤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 생각해 라고 저한테 대답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바로 다음날 트럭을 히치하이킹해서 블랙리버라는 국립공원을 등산하면서 도도새의 흔적을 찾는 황당한 모험을 했고요. 당연하게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도도새 그림자조차 찾지 못했지만 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 우리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모험을 했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지. 벤이 해준 이 말에 저는 용기를 얻어서 저는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도새를 본 적 있나요? 물론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은 저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기도 했고 벤이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한 마리쯤은 어딘가 살아있을 거니까 찾아봐라고 장난을 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선문답을 반복하고 도도새를 수없이 상상하면서 거기서 그리고 또 도도새에 대한 생각을 글쓰기를 하는 동안 저는 그동안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저만의 답을 찾아가고 있었던 거죠. 심리학자 수전 데이비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두뇌는 편안함을 안전이라고 착각한다고요. 하지만 편안한 곳은 결국 위험한 곳입니다. 변화를 가로막고 그 자리에 우리를 머물도록 정체시키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존의 틀 안에서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그런데 그 틀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야말로 진짜 나만의 답을 찾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도도새를 찾아 떠난 방랑에서 배웠습니다. 네, 바로 이 사진이 제가 모리셔스에서 그 답을 찾으면서 보냈던 방랑의 무수한 흔적들이에요. 저는 작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께
호모비아토르적인 사고방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이 언급했던 이 개념은 길 위의 인간 혹은 떠도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길 위에서 방랑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정주사회에서의 방황은 때로는 일탈로 여겨지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가 길 위에 있을 때야말로 진짜 나를 마주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과 마주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는 도도새를 찾으러 떠났던 모리셔스에서의 방황은 제게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할 만한 유익한 방황이자 모험이었습니다. 제 작품 속 도도새는 늘 여행 중입니다. 풍선을 타고 하늘 날기도 하고 정글을 탐험하고 비행기를 타고 낯선 세상을 끊임없이 탐험하고 있죠. 제 작품들을 보시는 분들께서 종종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있어요. 도도새가 왜 자신의 날개로 날지 않느냐고요. 실제로 제 작품 속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도도새들은 자신의 날개가 아닌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비행하거나 어딘가를 늘 탐험하고 있습니다. 비록 도도새는 스스로 날개를 포기해서 더 이상 자신의 날개로 비행을 할 수는 없지만 제 작품 속에서 다시 태어난 도도새들은 자신만의 새로운 방법으로 비행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멸종해버린 도도새에게서 새로운 영감을 찾은 것처럼요. 그리고 도도새가 이용하는 이런 도구들에는 특별한 상징들이 있기도 합니다. 풍선은 희망과 꿈을, 횃불은 원초적인 탐험의 감각을 의미하기도 하죠. 도도는 사실 바보란 뜻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새인데도 날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작품 속 도도새들은 더 이상 날지 못하는 바보새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비행을 시도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저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도도새와 함께 방랑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8번의 작업실을 거쳐왔습니다. 무명 시절에는 제가 어쩔 수 없는 이동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제가 스스로 선택하는 이주가 되었죠. 그 중에서도 특별한 방랑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경험하곤 했습니다.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보통 레지던시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관이나 개인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작가들을 초대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림은 그리는 일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쩌면 늘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11년째 그림을 그려온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복과 반복 사이에서 미세한 변화를 발견해내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업실을 둘러싼 환경을 완전하게 바꾸는 일은 그러한 발견에 아주 큰 영감과 용기를 주죠. 그래서 저는 해외 레지던시에 가게 될 때면 평소에 가졌던 습관이나 스타일들을 최대한 모두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창작은 고통스럽죠. 그래서 작년 도쿄에서 한 달간의 레지던시 생활했는데 이때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한 달간 작업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단 3일 동안 전시를 하는 일정이었거든요. 제가 그 압박감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받고 있으니까 레지던시의 디렉터였던 멘도라는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담 갖지 마. 여기서는 완성이 아닌 과정을 보여주면 돼. 네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그거야. 제일 중요한 건 이곳 생활 마치고 돌아간 뒤야. 너는 그걸 위해 여기 온 거라고. 그 말을 듣고서 저는 바로 밖으로 나가서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을, 흥미로운 것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미술 재료를 파는 호방에 달려가서 눈에 띄는 재료들을 구입했죠. 그렇게 작업실에 돌아와서 길쭉한 도화지 같은 걸 사서 돌아와서 작업을 하는데 그걸 본 멘도가 저한테 그 종이에 대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 종이는 하이쿠를 쓰는 종이라고요. 하이쿠라는 거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를 뜻합니다. 2줄 혹은 3줄로 끝나는 일본의 가장 짧은 시인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 번개같이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아, 나는 그럼 그림으로 하이쿠를 표현해보자 라고요. 그렇게 제가 일본에서 머물면서 제가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시각적인 하이쿠가 되었고 무사히 전시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에피소드만으로도 제가 앞으로도 작업실을 계속해서 옮겨 다닐 이유가 수천만 가지 된다는 것을 다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창작 과정을 단 하나의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면 여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작업실이라는 공간에서 예술가는 때론 작은 그림 앞에서 짧게 혹은 넓은 캔버스 앞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수없이 여행을 떠나고 돌아온 일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동안 예술가의 세상은 조금씩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제게 작업실은 수많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처럼 여겨져요. 시간이 지나면 공항의 노선도 늘어나고
멀리 가는 비행기가 많아지게 되는 것처럼요. 그런 여행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감각을 늘 익혀나가고 있습니다. 실패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만 그 경험은 모두 새로운 여행을 위한 새로운 연료가 되어주고 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떠나고 돌아오다 보면 가끔은 공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술을 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하는 예술이 대체 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물음이 계속될 때 저한테 영감을 주었던 건 다름 아닌 연결이었습니다. 2021년에 자선경매 출품한 저의 작품이 1억 원이 낙찰됐고 그것을 세계자연보호기금인 WWF에 전액 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전 처음으로 예술이 세상에 무언가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체감했던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후배 예술가들을 위한 도도그랜타라는 전시 후원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예술이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넘어서 우리 일상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기부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일들이 단순한 기부라든지 후원이라기보다는 제가 방랑하면서 쌓아 올린 집이 세상 속의 다른 집들과 이어지면서 하나의 마을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예술이 혼자만의 방 안에 머무는 성취가 아니라 집과 집을 잇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작업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도 그렇다고 무의미하게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되는 것, 비커밍보다 어떻게 살아내는가, 비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천천히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답 없는 질문 앞에서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과 함께 걸어나가시라고요. 그 질문과 함께 걸어간 그 시간이 결국 당신만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 방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채집한 감정과 경험들은 언젠가 당신만의 언어가 되고 그 언어는 분명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그 언어가 도도새였습니다. 제 작품 속 도도새는 단순히 멸종된 바보새가 아닙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가능성 품은 알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행을 떠나세요. 꼭 먼 나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행은 나를 흩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다시 모으는 일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거리만큼 잃어버렸던 감각과 오래된 질문들을 다시 되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은 해체가 아니라 재구성에 가깝습니다. 일상을 낯설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떠날 수 있죠. 그 여행이 언젠가 집이 되고 그 집들이 연결되면서 더 나은 마을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의 도도새들이 당신의 긴 여정에 함께할 수 있는 유쾌한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